이번 시간도 Q&A 질문 마지막 5번째 질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째 질문, 깽폼이 어떤 종류의 거푸집을 말하나요? 깽폼은 일반 우리 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그런 폼이죠. 그냥 깽폼 그러면 정확히 정의를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폼이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연속된 구조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슬라이딩 폼은 무조건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공법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또 그렇게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실기 시험에서는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연속된 구조체도 사용될 수 있다.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푸집은 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폼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형태라든지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대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형상과 틀. 따라서 거푸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형상과 칙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 콘크리트는요, 굳지 않았을 때는 유동성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어느 형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두어서 굳을 때까지 가둬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작업이 우리의 형틀 작업, 폼이다, 거푸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죠. 일단 그 질문하신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거푸집 공법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고 깽폼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깽폼은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해서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푸집 시스템 폼이다. 외벽의 두꺼운 벽체나 옹벽 피하 기초 등에 이용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파트의 그런 어떤 외벽, 아파트 외벽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의 일반적인 건물의 외벽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깽폼입니다. 한마디로 깽폼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은 제작된 폼. 우리 현장 그 건물 조건에 맞춰서 미리 제작 맞춤을 한 폼, 이걸 깽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로 벽체나 옹벽, 피하 기초 등의 외벽에 보통 사용이 된다. 조립 해체 작업이 생략돼 설치 기간이 단축되고요. 초기 투자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 가공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기능공의 교육 숙달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장점이 역시 있지요. 그거만 단점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조립 해체 시간이 생략되고 설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수 정밀도가 우수하고 대부분 메탈 폼으로 우리가 깽폼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외력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처짐, 변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전용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전용 횟수는 보통 30 내지 40회 정도는 전용하여야 깽폼의 경제성이 보장이 되는데 한 번 제작해 놓고 여러 번 써야 경제적일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는 못 쓴다라고 그랬을 땐 굳이 제작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100회 이상의 전용 횟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 거푸집 공법 중에서는 메탈 폼, 이거는 철제 거푸집이죠. 재물치장은 콘크리트 면 자체가 마감면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딩 폼은 단면 변화가 없는 사일로 등 수직 연속 구조물에 사용하는데 사일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곡물 저장 창고라든지 저장하는 건물, 시멘트 사일로 동그랗게 쭉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곡물 사일로도 동그랗게 쭉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원유를 저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 원통형 쉘 구조에 우리가 저장을 하죠. 와플 폼, 무량판 구조, 이방향 장선바닥판 구조, 돔펜 구조.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와플 폼은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터널 폼 역시 자주 나오는데요. 슬라이딩 폼, 와플 폼, 터널 폼.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형식의 아파트 등의 반복 평면에 사용을 한다. 바닥 플러스 벽체를 한꺼번에 탓을 할 수 있다. 또 시스템 폼은 아닙니다만은 워플 폼은 무량판 구조, 이방향 장선 바닥판, 돔펜 구조 이런 얘기 나오면 워플 폼이라고 아시고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슬라이딩 폼은 수직으로 연속으로 끌어올리는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변화가 없는 폼. 또 아까 거푸집 시스템 폼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폼이라는 거는요. 거푸집과 그 거푸집을 조립할 때 들어가는 작업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포트, 버팀대. 이렇게 서포트가 버팀대요. 이 지주, 서포트. 이 지주와 작업틀과 거푸집이 일체로 되어 있는 폼을 시스템 폼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폼은 반드시 메탈 폼이다. 이런 선입관은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시스템 폼이라 하더라도 목재로 우리가 트러스처럼 제작한 이런 시스템 폼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거푸집 공법의 특징 세 가지. 슬라이딩, 와플 폼이라고도 부르고요. 터널 폼, 트래블링 폼은 필기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실기에서는 나옵니다. 패커빔은 신축 가능한 무지주 공법. 무지주 공법이라는 것은 지주 없이 사용하는 공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이게 대표적인 깽폼입니다. 외벽 전체를 우리가 깽폼을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철제 폼이 아니라 하얀색이죠. 알폼입니다. 알루미늄 폼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도 대형 판넬을 만들어서 합니다. 얘는요, 우리 코아 선행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얘처럼 엘리베이터 박스라든지 계단실, 화장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아 선행공법. 코아 선행공법이라는 것은 코아 부분을 보통 2계층 내지 3계층 정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이런 폼을 말하는데 이 코아 부분에는 대부분 이렇게 미니 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폼을 만들어 놓고 연속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메탈 폼이 주체입니다만 건물의 외벽 혹은 코아 부분, 코아 선행공법 이런 것들을 할 때 외벽 부분에다가 주로 깽폼을 사용을 하고 깽폼은 아까 제작된 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둥에도 이렇게 깽폼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칼럼 밴드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기둥 거푸집은 한꺼번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이 타설이 돼서 치갑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칼럼 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럼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 밴드라는 거는요, 우리가 기둥의 치갑을 견뎌주기 위해서 얘처럼 이렇게 철제로 된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격자형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전부 다 폼 타이로 이렇게 좀 엮거나 아니면은 얘처럼 이렇게 웨지 핀을 가지고 때려 박아서 우리가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쓰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이런 타입의 밴드도 있고 칼럼 밴드도 있고 이런 타입의 칼럼 밴드도 있어요. 기둥에 의해서 측압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에다가 폼 타이 대용으로 만들어준 이런 그 벌어짐을 방지하는 그런 폼 타이 대용, 이거를 칼럼 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둥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깽폼으로 한다 제작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게 그냥 풀어 가지고 그냥 옆으로 옮기면 되죠. 일일이 분해 조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설치하고 한 번에 해체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시스템 폼, 또 시스템 폼의 특징이 뭐다라고 그랬죠. 버팀대라든지 작업 틀, 거푸집 이런 것들이 일체화되어 있는 것을 시스템 폼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 목재로 된 시스템 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비, 이게 목재로 된 건데 굉장히 튼튼하죠. 예, 그리고 내수압판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이 목재로 된 시스템 폼도 3, 40회 이상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깽폼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까 깽폼은 제작된 폼이라고 보시고 주로 벽체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얘처럼 구조체가 똑같은 구조체가 쫙 올라가는 이런 폼이죠. 예, 이랬을 때 하나의 폼을 만들어 놓고 연속으로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밑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지금 폼을 다시 크레인으로 집어서 끌어올리는 이런 공법. 연속으로 이렇게 구조체가 변함이 없는 이런 구조체를 연속으로 탓을 할 때 수직으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연속으로 부어놓을 수 있는 공법. 이게 슬라이딩 폼. 보통 1계층 내지 2계층 혹은 2계층 내지 3계층 정도의 이런 폼을 만들어 놓고요. 작업틀을 만들어 놓고 연속으로 이동시키는 공법을 씁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수직 활동 거푸집, 이게 슬라이딩 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 실기시험에서는 수직적인 구조물 또 수평적인 구조물에도 쓰는데요. 이 수평적인 구조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렇게 지하철 공사죠. 지하철 공사는 이렇게 생긴 구조체가 연속으로 쭉 가죠. 그래서 보통 6m 정도 되는 이런 깽폼을 만들어 놓고 수평으로 끄집어내면서 연속으로 공사를 합니다. 즉 수직으로 연속된 터널이라든지 지하 구조체, 지하철이라든지 수직으로 연속된 또 수평으로 연속된 구조물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즉 수직으로 슬라이딩 활동시킬 수도 있고요.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평으로도 슬라이딩 활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죠. 얘는 테이블 폼인데요. 이 테이블 폼은 바닥판 전용 대형 시스템 폼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한 구획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수평으로 끄집어냈다가 다시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워플 폼이에요. 워플 폼. 이 워플 폼은 바닥판에 우리 그 거푸집을 대주고요. 워플을 쭉 깔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제거를 하면 올록볼록한 이런 격자형 그 모자 모양, 상자 모양의 바닥판이 생기죠. 즉 무량판 구조라는 것은 보가 없이 바닥판과 기둥이 바로 붙을 수 있는 구조를 무량판 공법, 무량판 공법은 워플 폼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사용할 때마다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벽시 구조체인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 효과가 큰 대형 벽체 거푸집. 이게 깽폼입니다. 이 슬라이딩 폼은 단면 변화가 없는 사일로 등에 적용을 한다라고 그랬죠. 에어 튜브 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막 구조입니다. 공기막. 그래서 풍선 거푸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안 쓰죠. 트래블링 폼 특징은 한 구간이 수평적으로 연속된 구조물에 쓰기 때문에 아파트는 수직으로 연속된 구조물이지 수평으로 연속된 구조물은 거의 없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용할 때마다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큰 대형 벽체 거푸집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엉벽 피하 기초에 쓰입니다. 예제 2. 높이 약 1.2 정도의 콘크리트가 완료될 까지 폼을 해체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부어나가면서 콘크리트의 경화 상태에 따라서 거푸집을 요크나 기타 장비로 끌어올리면서 콘크리트 시기를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연속적 시공,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폼을 연속으로 끌어올리면서 콘크리트도 연속으로 부어 넣을 수 있다. 이게 슬라이딩 폼, 즉 일체화된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테이블 폼은요, 바닥판 전용이고요. 유로 폼은요, 이 600 곱하기 1200짜리 혹은 900 곱하기 1200짜리 이런 판넬을 가지고요. 아직도 아파트 공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못을 사용하지 않고 요 웨지 핀이라는 이렇게 생긴 핀으로 때려서 우리가 고정하는 이런 폼을 우리가 유로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널 폼은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바닥 플러스 벽체를 한꺼번에 타설할 수 있다. 요크로 끌어올린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연속으로 수직 활동, 연속으로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연속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단면 변화가 없는 사일로 등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딩 폼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구역 전체의 벽판과 바닥판을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로 짜서 이동식 거푸집으로 이용되는 거푸집의 명칭. 이렇게 바닥 플러스 벽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터널 폼이라고 부르는데 이 터널 폼은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로 되어 있는 모노쉘 폼, 트윈쉘 폼 이런 것들을 연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플 폼은 바닥판, 아까 격자형 바닥판을 만드는 거고요. 갱 폼은 그 구조체에 맞춰서 제작된 폼을 말하는데 주로 벽체, 아파트 외벽에 쓰이는 거고요. 유로 폼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바닥 플러스 벽체를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라는 말이 나오면 터널 폼, 바닥 플러스 벽체를 한꺼번에 타설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Q&A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